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5%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07%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공포감을 줬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뭐 매수의 기회였지만 당시에는 또 그렇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다만 뭐 저는 방송에서 이때도 계속해서 이것은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할 단기 조정의 기회이지 뭐 가지고 있는 뭐 종목을 매도할 그럴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시장은 조정 후에 제 갈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했었죠. 다행히 좀 잘 예상은 맞아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장도 대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 만한 악재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란 미국과 이란 리스크가 해소된 다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따른 상승 피로감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얕은 조정 후에 다시 제 갈 길을 가지 않겠나 싶고요. 이번 조정에서는 가격 조정보다는 저는 기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우리가 모르는 또 글로벌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오늘 시황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미국 제품을 2년간 50%씩 더 뭐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어제는 미국 측에서 환율 제재 대상국에서 중국을 뭐 제외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호르무즈 해역 뭐 파병에 대한 이야기나 뭐 대북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거기서 오늘 북한 뉴스가 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뉴스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금강산 관광을 다시금 좀 개발한다는 뭐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왔다가 다시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좀 높이겠다라고 또 발언이 나왔었고요. 강경화 장관은 또 이런 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발언한 게 있었고, 그래서 좀 급등락이 있었죠. 급등하면서 대북주들이 한창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닫았다가 뭐 뉴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막판에 좀 풀리는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에서 5G 설계 기업인 텔레월드 솔루션즈를 뭐 인수한다라는 이야기 있었고, 현대차에서 1,500억에 어라이벌이라는 영국의 스마트 전기차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첫 총선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시행하겠다 이러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급등이 있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저번 주 방송에서 정치 관련 인물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다 하고 나면 뭐 이제 총선 관련해서 정책 테마주들, 공약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뭔가 좀 총선 공약 관련된 테마가 스타트를 끄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는 못 갔지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장에는 방금 말씀드린 총선 공약주인 머큐리랑 전파기지국이 무료 와이파이 테마로 급등을 좀 했지만 뭐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장중에 이 두 테마 말고 시장을 주도했던 이낙연 테마주들이 있었죠. 특히 남선알미늄을 주도로 장중 내내 거의 남선알미늄, 뭐 어제 새로 올라왔던 덕시나우징, 그 다음에 가스텔바자 같은 종목들이 거래 대금을 다 좀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래가 쏠렸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들어서는 남선알미늄이 상한가를 갈 듯 말 듯 하다가 또 못 갔어요. 오후장에는 또 한창이 올라오면서
대북 관련주 중에 이제 금강산 관련주죠. 아무튼 오늘은 뭐 한 요렇게 대북주, 이낙연 관련주, 무료 와이파이 테마주 요 정도가 뭐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좀 그랬고요. 오늘 저희 리딩반은 매매가 없었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잘 반등이 이제 상승을 할 때 잘 매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챙겨 놓고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또 이런 국면에서는 잘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또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또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면 뭐 고점에서 아무리 장이 좋아도 엇박자가 나면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조정 구간에 들어갈 때 물려 있다가 반등 나올 때 탈출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마디에서 탈출하기 바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박자를 잘 좀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장이 뭐 이제 좋다 보니까 섹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매매를 하면 엇박자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뭐 하나씩 하나씩 섹터마다 괜찮은 종목들을 사놓고 순환매가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환매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고 나오고 뭐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점심때 좀 일찍이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돼서 좀 있다가 한 2시 반 넘어서 좀 이제 사무실로 다시 와서 매매를 하느라고 오늘 매매가 그렇게 좀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오늘 계속 보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좀 핸드폰으로 본 정도로 시황을 좀 파악했어야 돼서 조금 감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네요. 원래 이 트레이더는 이게 하루만 시장을 좀 안 봐도 굉장히 좀 둔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주 좀 짧게 좀 매매를 했어요. 오늘 단연 남선알미늄이 11시쯤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짧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남선알미늄이 이낙연 관련주에서 탈락을 했다가 다시 뭐 뉴스 내보내면서 바닥권에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준비가 좀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상한가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봤어요. 일봉의 위치도 사실상 이렇게 이제 매물대에 막혀 있는 상태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번 시세를 내고 나서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빼다가 이런 자리들이 뭐 얘가 그렇단 소리는 아니지만 보통 그 설거지 파동으로 한 번씩 많이 나오는 자리라서 저도 이런 자리들에서는 상따를 좀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상따를 잘 하는 자리들은 앞에 이런 매물 앞 그 산이 없는 상태에서 좀 매물대가 좀 비어 있는 상태로 가볍게 갈 수 있는 애들이 올라올 때 좀 상따를 자주 하는 편이고요. 물론 상황 봐서 괜찮다 싶으면 역배열에서도 상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아까 상따를 한창 잠깐 들어갔다가 2번, 3번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약손절하고 나와버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남선알미늄은 눌림 구간에서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오전에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분봉으로 보는데요. 보통 파동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동이 한 세 번의 파동 정도가 좀 나오게 되면 웬만하면은 고점을 좀 찍고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눌림의 구간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 뭐 이렇게 걸어놓고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눌려서 좀 호가창도 이쁘게 좀 배열이 바뀌고 하면 그때부터 진입을 좀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아무리 고가권이어도 이 상승 탄력이 한번 나온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그 좀 시덥지 않은 재료 혹은 뭐 이렇게 장 초반에 막 5분 10분 사이에 급등이 이렇게 뽑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키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온 종목들은 이렇게 죽기는 좀 힘듭니다. 아무리 죽어도 최소한의 어떤 반등은 주면서 죽기 때문에 그런 첫 눌림 자리들을 잘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좀 뭐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게 쉬운 매매는 또 아니어서 또 안 하시던 분들은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일봉상 잘 눌려 있는 구간에서 뭐 공략하는 그런 매매를 좀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얘는 한 파동이 나왔고 이 파동 자체가 되게 길었잖아요. 컸기 때문에 이 파동으로 봐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3파동에 쌍봉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어느 정도 오전에 고점으로 예측할 수가 있었지 않았겠나 싶네요. 그렇게 매매가 됐고, 이제 까뮤 ENC 같은 경우는 안철수 관련주였는데 얘가 끼가 되게 좋아요. 어제도 아무튼 이 변동성과 끼가 좀 좋아서 먹을 구간은 있겠다 싶어서 잠깐 얘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매매는 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나랑 한국화장품이 오전에 잠깐 수급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멈춰버렸네. 얘도 오전에 잠깐 들어갔는데 조금 높게 샀다라고, 그러니까 돈 들어온 걸 제가 발견한 건 한 이 정도쯤 됐는데 발견하고 바로 샀으면 수익이 좀 괜찮았을 건데 조금 멈칫하다가 늦게 샀어요. 그래서 그냥 좀 높게 샀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조금만 한입 베어 물고 나왔습니다. 오전 매매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얼른 저거가 있었구나. 써니전자를 손절했어요. 오전에. 어저께 제가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아무튼 얘가 저도 되게 고민입니다. 안철수 씨가 귀국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한 번은 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또 너무 또 고점이기도 하고 뭐 반짝 후에 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혹시나 또 귀국하고 또 뭐 신당 창당한다는 뉴스 나오고 이러면 또 한번 파동이 나올 수는 있고 고민이에요. 주가의 위치 자체가 조금 제가 공격적으로 공략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 보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여기 전고점을 종가상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면 오늘 바로 가는 게 맞는데 갈 애면은 가야 됐었는데 못 갔기 때문에 개파락도 하고 그랬어서 오늘 손절 처리를 좀 하고 나왔어요. 어제 종가 베팅 했다가 요렇게 써니전자는 뭐 계속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뭐 돌파를 하면 돌파 매매로 하지 모르겠으나 리스크를 치고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뉴스를 기다리면서 있는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매매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고 오후장에 이제 부랴부랴 제가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한창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한창만 급등을 하는 거면 또 손을 안 댔을 것 같은데 다른 뭐 이제 대북주들도 같이 좀 무더기로 좀 반응이 있어서 얘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또 뭐 상한가 한번 가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뉴스 체크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제 이 긍정적인 뉴스만 좀 보고서 괜찮다. 충분히 대북주들 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 어쨌든 지금 뭐 금강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되고 있는 발언이고 이 대북주가 전체적으로 한번 막 움직이려면은 미국 쪽에서 좀 더 좋은 발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압박 수위를 뭐 높인다고 하는 이 뉴스를 제가 좀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이 뉴스를 제가 봤다면 뭐 상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괜히 들어갔다가 아주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또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또 들어갔다 또 손절쳤어요. 뭐 비중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는 상따 할 때 그렇게 아주 큰 물량을 신지는 않고요. 좀 마음 편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물량만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오전 매매를 할 때와 오후에 이제 종목들 눌림을 잡는다거나 할 때는 조금 비중이 좀 다릅니다. 오전에는 한 번에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가서 짧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고 나오는 매매를 좀 하고, 오후에는 비중을 좀 잘게 쪼개서 좀 이렇게 나눠서 사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전에 사실은 수익을 가장 잘 주는데, 꼭 오전에 수익 낸 거 오후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매매하다가 이렇게 다 까먹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고수분들 보면은 오전 매매만 하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전 못지않게 오후에도 수익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전업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이 단타 매매를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다 매매는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조금 비중을 달리 하면 되겠죠. 본인이 오전에 매매는 잘하는데 오후에는 꼭 깨진다. 근데 또 매매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중을 좀 달리 해보세요. 그렇게 제 개인 매매는 좀 마쳤고요. 대북 관련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차트상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차트의 자리는 아닌데, 지금 뭐 대북주들이 워낙 오랫동안, 한창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 있죠. 얘는 뭐 거의 기준가가 10,000원이다. 웬만해선 얘는 10,000원을 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좀 그때 제가 기준가를 좀 설정해 드렸던 게 있었고, 이때는 뭐 이란 리스크 때문에 잠깐 빠졌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10,000원을 절대 안 깨죠 얘는. 뭐 위로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10,000원이란 어떤 기준가가 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대북주들도 좀 충분히 뭐 한번 움직일 때는 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직 차트들이 거의 다 좀 역배열 상태에 있어서 쉽게 손이 좀 그렇게 가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오늘 좋은 사람들, 제가 뉴스를 정확하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횡령 배인 고발장 뭐 접수설이 좀 돌았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뭐 아무튼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조금 찝찝한 것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저는 항상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그냥 이 회사에 있어서 뭐 그게 뭐 진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은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뭔가 그 루머가 돌 때도 있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좀 뭐 소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잡음이 돌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종목들은, 좀 잡음이 있는 종목들은 좀 손을 잘 좀 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SK 바이오랜드도 제가 이날 기술적 제가 매매하다가 SK 바이오랜드를 먹을 만큼 먹기도 했는데 좀 조금 손절한 것도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날이었죠. 이날 워낙 이날 시장을 집어삼키면서 올라온 상한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 뭐 다음 날도 이렇게 양봉을 뽑아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매매를 하다가 뭘 보고 제가 그냥 뭐 짧게 그냥 손절로 나와버렸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기타 법인 매도가 있었어요. 이때 이날 기타 법인 매도가 잡히는 걸 보고, 이거는 좀 찝찝하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 기타 법인 매도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었고, 제가 방송에서 혹시 모른다, 지분 매도, 그러니까 이게 뭐 대주주 매도일 수도 있고 뭐 지분 매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 차트로만 보면은 굉장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뭐 제가 리딩반이나 저 개인 매매로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오전에 뭐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뭐 종가상으로는 한 3, 4% 나왔고 저점 대비하면은 한 6, 7% 나왔네요. 지금 제가 쓰는 이거 펜슬이 오류가 나가지고 근데 장중에 이 기타 법인 매도의 정체가 좀 나왔어요. 파라투스 제1호 투자 목적 회사가 지분을 뭐 10%뭐 가지고 있던 거를 한 5%로 이제 장내 매도 했다고 좀 나오면서 또 좀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저는 그냥 매매를 하다가 조금 찝찝함이 드는 것들은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요. 아무튼 대북주들은 며칠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뉴스가 자꾸 엇갈리기 때문에 좀 뉴스 체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며칠 더 조금 여기서 반짝 상승으로 죽지 않고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조금 몸을 사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굉장히 저는 느낌이 좀 과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뭐 이낙연 관련주들은 서원을 필두로 이렇게 오르다가 서원도 어제 그 뭐야 뭐 자사주 매도 공시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시가내랑 뭐 시가 좀 떨어졌다가 일단 봉은 아주 그렇게 나쁜 모양으로 마감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저는 일단 이낙연 관련주는 이제는 어떤 큰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뭐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한 매매로 좀 접근을 하지 그거 말고는 일단은 좀 더 이제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 지금 뭐 덕시나 오징어 뭐 가스텔 바작 이런 저런 막 종목 다 엮이면서 약간 좀 과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발짝 좀 뒤에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안철수 테마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네요. 재료는 확실히 남아 있는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그 안철수 전 의원의 기국 재료와 뭐 혹시라도 모를 그 신당 창당 재료를 믿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좀 줄여서 한번 해보시고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뭐 정세균 이제 총리 관련주가 이제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이게 이제 요것도 사실 잘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21선 쌍바닥 개념으로 요렇게 가는 패턴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지금 이렇게 전고점을 뚫었던 구간을 잘 일단은 지진해 줬는데요. 내일 모레도 여기를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잘 좀 지지하면서 또 채워 올라가면 얘도 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고 무료 와이파이 테마주도 일단은 저도 얘네들을 공략하지 않았던 이유는 차트가 좀 별로 그렇게 좀 많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매매를 할 때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들은 사실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이고 한번 체크를 해본 종목들이기 때문에 넣어놓고 매매를 하는 거고 관심 종목이 없는데 새롭게 튀어 올라와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면 항상 재료 먼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올랐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종목인지 내가 잘 아는 종목이면 어느 정도 그냥 매매를 할 때도 있지만 조금 생소한 종목이라면은 과거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뭐 특성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이 일봉상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분봉의 움직임은 어떤지 뭐 거래 대금 혹은 거래량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쭉 체크를 한 다음에
최소한 한 뭐 대여섯 가지를 내가 체크한다면 최소한 한 네다섯 가지는 만족이 되거나 어느 하나가 굉장히 뛰어나게 특출나야 매매를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뭐 다 별론데 재료가 너무 강하다. 그럼 한번 이제 매매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다 별론데 일봉의 위치만 좋다. 이런 경우는 저는 조금 패스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좀 체크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의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한 다음에 지금 템포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얘가 근데 조정을 한 여기까지 좀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좀 더 접근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너무 고점에서 꼭대기에서 지금 뭐 횡보를 하고 있어서 얘가 한 번 더 가려고 이러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선침해 뭐 하는 방법도 있지만 횡보 이렇게 하다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할 때 손절선 짧게 잡고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키스트도 저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 3,000원 이 라인대를 깨지 않고 움직이다가 한 번 또 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스터블루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 중에 제가 이렇게 세 종목 좀 보고 있고, 저기 세화 PNC랑 부방 얘네들도 보고는 있는데요. 얘네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 대장, 엔터 관련주 중에 대장, 그리고 얘는 뭐 게임 관련주일 수도 있고 그 웹툰, 중국의 웹툰 플랫폼도 뭐 그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는 제가 코스모화학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AI 쪽에서는 라운피플, 전기차 쪽에서는 또 얘가 정말 웬만해가지고 흐름이 죽지 않아요. 센트럴 모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에서는 라닉스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움직임이 좀 뭔가 양스러워서 쉽게 손이 안 가네요.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요 정도 보고 있고, 한진칼도 제가 리딩반에서 매수가 좀 나갈까 고민을 했었다가 좀 참았는데, 얘도 이 가격대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도 좀 보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국일재지는 뭐 자회사가 뭐 그래핀 뉴스가 뭐였죠? 양산화 설비를 뭐 갖췄다, 구축을 본격화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이 종목 자체로도 이 파동의 때가 사실 너무 많이 탔잖아요. 파동의 때가 너무 많이 탔고, 이제는 뭐 진짜로 뭐 구글이라든지 뭐 또 다른 어떤 대형 어딘가의 기업과 뭐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뭐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아닌 이상 그래핀 관련해 가지고는 웬만해 가지고는 막 이런 초급등이 또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